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수요 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진행하고 있죠. 지금 3부 지나갔고 4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3부에서 치열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상임위 얘기를 나눠보니까 18개 이제 위원회를 또 붙이고 나누고 이걸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네. 논의는 생산적이지만 아까 법정 시한이 그렇게 또 긴 게 아니군요. 예. 상당히 주고받을 내용들이 뭐 많겠는데요. 그래서 어디 걸 쪼개고 여기에 아마 꽤 많은 시간이 들 것 같고 네. 누가 어느 당에 뭘 배분하느냐보다는 그게 더 큰 문제일 네. 거예요. 그러면 또 어느 위원회는 우리 당에선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으니 노동 문제는 우리 당이 위원장을 맡겠다. 뭐 이런 이제 수싸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올해가 어쨌건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내년에는 그렇죠. 사실상 그 흐름으로 쭉 가기 때문에 이 상임위 차원에서 국정감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네.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여당은 어떻게 이걸 잘 방어해서 넘어가느냐, 야당은 야당대로 이번에 세게 어쨌건 여권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또 새로운 팩트들을 끄집어내서 공격함으로써 네. 내년 대선을 앞둔 사전에 일종의 좀 서로 기싸움이 이제 국정감사 정기국회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네. 상임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내년 대권을 또 위한 노림수 이런 것도 아마 각 당마다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맡기 싫어하는 위원회도 있어요? 글쎄요. 뭐 맡기 싫어하기까지 하겠어요. 중요도의 우선순위는 네, 조금 뭐 뒤로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긴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사실 열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는 것처럼 국정의 어느 부분 다 측면에서 보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으로 있는 것이고 그것을 관장하는 것이니까 다만 이른바 노른자위라고 하는 곳들 뭐 국토교통위원회라거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다음에 국회 운영의 주도권 이런 것들에서 운영위 또는 외통위 뭐 이런 것들이죠. 맡기 싫다. 그렇죠. 그럼 일하기 싫으면 그 상임위 없애야죠. 그렇다고 해서 뭐 보건복지나 여성가족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그럼요. 메르스 때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지금 보면 되게 이제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일단 월 활동비가 한 6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을 맡게 되면 직책 수당이 또 한 2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월. 네. 그렇게 되면 그 두 개만 합쳐도 800만 원 이상의 자금이 확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월 소득이 확보되는 그런 셈이군요. 부분들이 있고 또 현재 대개 보면 상임위원장들이 관례대로 치면 한 3선 의원이 맞는 경우가 뭐 대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번 20대 당선인들 보면 3선 한 44명 정도 통계를 제가 보니까 44명 정도입니다. 전체에서. 전체 44명인데 상임위가 우리가 지금 18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 경쟁률이 봐도 2대1 이상. 2대1을 훌쩍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상임위든지 안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맡으려고 지금 한 3선쯤 되면 못 맡으면 지역구에서 상임위원장도 못 맡냐 이런 소리 듣기 때문에 뭐 치열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내년 대권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이죠. 이제 예언의 시간으로 좀 들어가 보죠. 오늘 이제 3당 원내대표 모임 분위기는 훈훈했고 하지만 뭐 치열한 수싸움이나 민감한 얘기는 다루지 않고 서로 잼만 날리고 이제 넘어갔는데 내일 모레 또 만나요. 근데 이제 원내대표 3명이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물론 9명이 만났습니다. 정책위 의장과 또 하나는 원내수석 부대표까지 3+3+3이었지만 내일 모레는 청와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있는데 자, 어떤 의제가 가장 중요하게 테이블에 올라올까요? 우선 메뉴부터 예언을 좀 해보죠. 뭐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북핵 문제, 북한의 정세 뭐 이런 것들 최근에 또 당대회도 끝났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직함도 만들어서 어쨌거나 공고화해가는 지도체제를 굳혀가는 그런 체제 아닙니까? 잠수함에서 쏘는 SLBM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긴장할 만한 군사적 측면에서도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얘기를 꺼내고자 할 거고요.
역시 중요한 거 먹고 사는 문제인데 지금이 IMF 직후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들 그저 엄살이 아니고 이구동성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경제 지표들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옥시 파문 터진 것 이거 간단치 않아 보이고 총선 직후에 국민의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왔고 더불어민주당도 동조했던 세월호 특조위 기간 네, 연장 네, 문제. 네. 이거 뭐 대통령도 언급은 했었죠. 네. 국회에서 알아서 잘 처리를 하십시오. 예산이 네. 좀 들긴 하더군. 이렇게 말을 깔긴 깔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짚어지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북핵이나 안보 문제 이것으로만 하면은 대통령이 또 일장 훈시형 네. 이렇게 흘러가면은 그 만난 게 아니지 않느냐. 네네. 이래서 요런 거 가지고는 조금 양측에 조율할 여지는 많아 보입니다. 아무튼 제가 얼핏 언급해드린 것들 네. 누가 만나더라도 지금 이 나라의 당면 현안들을 말하자면은 피해가기는 힘든 것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이제 포괄적으로 짚어주셨는데 혹시 뭐 소국장님 뭐 이견이 있으세요? 이견이 있을 리가 없죠. 이번에 뭐 정책위의장들도 같이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박 대통령으로서는 두 축에서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첫째는 이 역시 경제 민생 문제로 어떤 주도권을 쥐려고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란 방문의 성과라든지 네. 또 우리 현재 경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른바 노동개혁법이라든지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등 이른바 19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으로 남아 있었던 것들 이런 네. 부분에서 좀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서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논리로 이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또 하나의 문제가 역시 이제 안보 북한 문제, 북핵과 관련된 초당적인 대처 이런 부분에서 좀 협조를 해달라라는 이러한 두 축으로 큰 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슈를 끌고 가려고 할 것이고 반면 야당은 이제 일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대응을 해가면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라든지 이강윤 평론가가 말씀하신 세월호 특조위법 연장 문제라든지 또 지난번에 그 이슈화가 됐던 이른바 어버이연합 그 정경련 자금 지원 의혹 문제라든지 네네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뭐 점점 이 사건이 커져가고 있죠. 그 정은호 네.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법조 관련된 로비로 게이트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좀 뭐 특검이 필요하다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하게 또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는 이러한 것을 야권에서는 갖고 갈 가능성이 높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슈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말이죠. 김영란법이 하나 빠졌죠. 김영란법 네. 같은 경우에 대통령은 이 좀 내수도 여러 가지 어려운데 조금 경제에 뭔가 좀 악영향이 수정이 있다? 네. 수정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피력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더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안대로 그 가야 된다. 일단 가보고 나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거기서도 좀 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이 점은 의견이 좀 첨예하게 엇갈리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른바 한국판 양적 완화. 네네. 돈 찍어내서 지금 조선업, 해운업들 크게 구조조정에 쓰겠다. 쓰러져 가려고 하는 거 네. 해보자는 것이고 야당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 그건 몰핀 마약을 주는 거에 불과하다. 네. 특정 산업 분야이긴 합니다만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쪽에서는 상당한 의견 충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결국 이제 내용, 메뉴들은 네. 지금 짚어봤습니다. 그럼 메뉴를 이제 요리하는 방식, 이게 중요한데 지금 청와대 대통령을 축으로 한 한쪽이 있는 거고 이제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가 들어가는 거죠. 당 지도부는 뭐 아직 아닙니다만 예. 어찌 보면 또 원내대표들이 더 실질적으로 그럼요. 예. 실천을 리드할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 대통령도 이 국회에 바라는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자리인데 예. 양측의 이 전략, 이 회동에 임하는 어떤 이 사전, 좀 점검 준비 사항, 뭘 어떻게 해야 서로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고 협치라고 하는 키워드에 걸맞게 국민들에게 좀 뭔가 좋은 모습을 연출할 수 있을까요?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뭐 청와대에서 대통령 면전에서 이렇게 세게 붙기란 그것도 단독 회동도 아니고. 네, 부담스럽죠. 네, 야당들이라고. 그러니까 총 지금 배석자 빼고도 테이블에 앉는 기본 멤버만 7명, 8명 네, 되는 네.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이렇게 싸우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두 야당에서는 자, 이제 4.13 총선 민의가 반영된 20대 국회가 곧 출범한다. 네. 그리고 예전과는 달라진 총선 후 정치 지형. 이것을 대통령한테 분명히 인식시키고 싶은 거겠죠. 네. 예전에는 사실 소통이 안 된다, 불통뿐만 아니라 국회를 굉장히 좀 경시하고 네. 새누리당을 통해서 청와대의 유중을 관철시키고 네. 그래왔던 거 아닙니까? 거의 잘 만난 도 없었고 그랬는데 여지껏 해온 3년간의 스타일로 앞으로 남은 2년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시키려고 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정중한 방식으로. 물론 네. 정중히 하죠. 당연히 네. 정중히 언사들은 할 거고 양측이 다 그러겠지만 대통령은 또 자기가 보는 이번 총선의 의미나 앞으로 하고 싶은 정국 그 과정에서 행정부 사이와 의회 네. 그리고 당과 청 이 커뮤니케이션. 근데 좀 자기 이제 정말 뭐 국회 때문에 일을 못했다.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한이 될 것 같다. 뭐 그 인식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좀 사정은 하지만 강력하게 부탁하는 또 본인의 입장을 네. 견지하려 네. 하겠죠. 네. 그래서 서로의 힘의 크기를 한번 실제 느껴보고 대보는 그런 것이지 그러면서 않을까. 평행선을 그을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게 막 네. 대화가 아주 생산적이고 어떤 점에서 뭐 공동 선언문을 발표할 만큼 네. 합의를 이끌어내고 과연 그러긴 좀 지금 뭐 힘들어 이평론가님 보입니다. 큰 기대는 없어 보이시기도 하는데 소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이렇게 만난다라는 거예요. 한 뭐 2014년 이후에 거의 처음 아닙니까? 네.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참 의미가 있다라고 네. 먼저 좀 보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뭐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통치 방식, 소통 방식이 과연 얼마나 변화가 있겠는가 뭐 이런 포인트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어쨌거나 만난단 말이죠. 네. 만나고 앞으로 또 이제 여야의 당대표들이 확정이 되면 거기도 지금 만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국회와 소통하려는 모습을 일단 가져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과연 그럼 13일 날 모임에서 어떤 좀 생산적인 것들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20대 이 바뀐 정치 지형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보여주느냐. 네. 이것이 그러니까 참석한 우상호 원내대표나 박지원 원내대표가 보기야 대통령이 정말 뭔가 좀 과거와는 달라져서 국회를 좀 존중하고 이른바 좀 소통해가면서 협치하는 이런 모습을 취하려고 하는구나. 뭔가 좀 그런 네. 진정성이 느껴진다면 네. 이쪽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화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들이 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3당 체제로 재편된 이 국회의 지형에 대해서 기대감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잘 좀 돼야 될 텐데 하는 걱정도 또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무조건 대통령을 뭐 몰아붙인다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또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보여준다면 거기에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할 말은 좀 하겠지만 상당히 그런 좀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그러한 만남의 네. 장으로 가져가려고 오히려 야당 쪽에서 할 가능성도 높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의미가 있다. 만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제 지금 소국장님 말씀은 좀 그래도 대통령이 키를 쥐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서로 평행선을 그을 것인가? 뭔가 접점이 만들어질 것인가? 뭐 국민들도 참 바라는 게 많은 모임일 것 같아요. 그나저나 지금 네, 두 달 모자라는 2년 만에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1년 10개월 만입니다. 예, 네. 1년 10개월 만에 이건 너무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누구와 누가 만났는지도 가물가물할 거예요. 예, 예. 네. 이제 사실은 그런데, 이게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본다면 늘 지적되는 게 소통 부족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사실 굉장히 답답하고 정말 변해야 된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어떤 대통령의 살아온 일생 같은 걸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이 변하기를 바랄 때 당위성으로서의 그런 부분과 네. 이 어떤 실질적인 네. 부분을 이렇게 본다면 야, 참 변하는데 굉장히 좀 한계가 있겠구나 하는 네, 그런 생각도 네. 들고 그런 한계라는 관점에서 잘 봤을 때의 이런 만남 자체를 이렇게 가져간다는 것 자체는 네. 큰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아니 그런데 긍정적인 사실 이번에 측면도 만나는 있어요. 건 너무 당연한 게 네. 20대 국회가 새로 출범하고 그 새로운 국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만나야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당은 지금 지도부가 없는 상황이지만 예. 오늘 절충안이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이 원내대표라도
빠르게 만나는 건 네. 좋은 시그널인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그 이제 이루어진 이야기를 가지고 또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자, 지금까지 수요 스페셜 싼데 정치수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상품만 골라 글로벌 자산 배분하면서 관리도 받고 철세도 하고 싶다. 는 고객님,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까지 다양한 절세 방법이 미래에셋증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미래에셋증권으로 이사하라.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웨스트우드 트리니티 파이널 테스트. 등산화가 숨을 쉬는가? 타이어 설계 기술로 접지력은 강력한가? 이중 메쉬 공법으로 내구성은 뛰어난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5월에는 티월드로 폼나들이 오세요. 지금 티월드에서는 터닝메카드 점보 시리즈 방탄소년단 팬사인회 울트라 코리아 티켓의 가족 캠핑 기회까지 가족 모두에게 폼나는 혜택이 팡팡. 지금 티월드로 폼나들이 오세요.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5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네, 지금 흐르는 오늘의 정면송. 오늘 발표된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소녀시대 티파니가 부르는 솔로 노래인데요. I just wanna dance. 나는 단지 춤추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 국민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놀고 쉬고 오늘 기가 막힌 날씨였는데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일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이 이러한 국민 여망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뭔가 될 듯 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정말 되도록 실천해주는 정치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혜, 전소현,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